자,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누가 될까요? 자, 비대위가 밤늦게까지 송영길 전 대표의 공천 배제 등을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못 냈습니다. 경선 시간표는 뭐 지금 상당히 빠듯한데 민주당이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신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의원님 오선 의원이니까 좀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는데 제 생각인데 제일 마음고생이 심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먼저 국민 여러분께 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1당 아직까지는 집권 여당입니다만 이 장관 인사청문회와 총리청문회에 집중해야 되고 네. 이 검찰 개혁 법안 심의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러한 서울시장 문제로 논란을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제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플랜으로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고민했다면 이런 모멸감을 느끼고 제가 굳이 싫다는데 이렇게 할 금방이라도 그만두고 내려오고 싶은 심정인데 예.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서울 시민들과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출마자들 그리고 어젯밤에도 밤늦게까지 당사 앞에서 모여있던 수백 명의 우리 개혁의 딸들, 양심의 아들, 소위 깨어있는 시민들을 말하는 이런 당원들이 애타게 요구가 있고 어젯밤에도 수백 개의 저한테 격려 메시지가 문자가 와서 제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일일이 답변하다가 쓰러져 잤습니다. 이런 열망을 생각할 때 그 책임감 때문에 제가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다. 저 출마 현장 분위기가 아이돌 미팅장처럼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뭐 좀 서운한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기분도 좋을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를 이번 대통령 후속 편이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대통령 선거와 6.1 지방선거는 사실상 같이 총체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대선 이후에 2천여 명이 넘는 지지자들이 모여가지고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발산해 본 건 처음 아닙니까? 그렇죠. 송영길 개인이 뭐 뛰어나고를 넘어서 그러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있다. 왜? 송영길이 지난번 대선 때 다리 수술을 받아가고 머리에 쇠망치로 테러를 당하면서도 헌신적으로 이재명 후보와 싸웠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제가 남산을 돌아다녀보고 최근에 어제도 4.19 묘소에 다녀봤는데 만나는 시민분들마다 저의 손을 잡고 머리 괜찮냐, 다리 괜찮냐, 고생했다. 서울시장 결심해줘서 고맙다. 꼭 이겨달라. 이런 게 몸으로 느껴져요. 지금 국회의원들께서는 다 지금 일에 바쁘시느라고 대중과 접촉을 잘 못해서 그런지 이 민심의 흐름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송영길제가 인천시장 하던 친구가 왜 욕심을 부려 나올까? 엊그저께 당대표 로 책임을 지었다고 그만두겠다는 분이 왜 나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국회의원들의 논리로 보면 저도 왜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 밑에 흐르는 대중의 이 엄청난 열망을 피부로 느끼고 책임을 느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은 빠듯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비대위가 어젯밤에 결론을 못 냈는데 뭐 오늘 내일 중에 결론 낼 거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혹시 비대위 좀 분위기는 좀 확인을 좀 할 수가 있나요? 상당수가 경선 원칙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만약에 전력공천위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확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실지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뭐 윤호중 위원장도 많은 고민을 하실 텐데 선거에 이기는 방안을 찾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자폭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릴 걸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안 할 거죠. 믿는다. 그렇게 하지 않을 민주당의 저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서울 초선 국회의원님들과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간담회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점심때 결정한다고 하는데 점심때 현명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요 질문도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특히 전략공천위 공관위에서 결정됐던 게 유출됐던 거, 유출자 징계하겠다 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요? 글쎄요. 뭐 그런 형식 논리보다는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이런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민주당은 투명하고 열린 정당, 민주적인 정당 아닙니까? 네. 이 중요한 과정을 당원의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지 몇 사람이 결정한 문제가 아니다. 또 제가 강조합니다만 지금 지도부는 당원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전당대에서 선출된 지도부가 아니잖아요. 비대위죠, 비대위. 비대위잖아요. 그야말로. 비상대책위원회, 예. 그 자신들의 어떤 역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하. 동시에 이원욱 전략위원장은 당원이 선출한 분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비대위원장 임명한 분이 비대위에서 결정할 내용을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월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원욱 위원장 얘기를 좀 해서 말인데 사실 비대위에서 위임을 받은 전략 공천위원장입니다. 네. 뭐 그런 얘기는 했어요.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였다라고 뭐 일각에서는 직접 연락도 했다라고 들었는데 이게 대선 패배 책임 이거를 자꾸 얘기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죠. 그 책임 그렇지 않던 사람도 있다니까 왜 자기가 판단하냐고요. 서로 생각이 차이가 있으면 박지현 공동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죠. 예. 민주적으로 당원의 바다에서 빠지라 이거죠. 정봉주 전 의원님이 그랬어요. 네. 머리가 복잡 어려우면 당원의 바다에 국민의 바다에 빠져서 결정하면 된다. 예. 그게 민주당의 저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원과 국민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시고. 당원과 국민은 경선일 것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꾸 고민되고 힘들면 그냥 원칙적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이에요. 아니 뭐 대선을 보라는 관점도 양면이 있는 거잖아요. 예. 0.73% 패배였으니까 아무 소리 말고 입 닥치고 가만히 윤석열 체제가 하는 대로 따라가라. 이게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0.73% 졌다고 이 47.8%의 국민의 지지를 외면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윤호준 비대위원장도 원내대표였고 공동선대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원욱 가장 중요한 조직 본부장이었어요. 네. 물론 제가 당대표로서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아무 말 없이 지금 사퇴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은 지금 당 지도부를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전략 공천 같은 걸 하려면 뭐 저희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누구 한 명을 이렇게 지목을 하고 그러고 나머지를 뭐 컷오프를 맞습니다. 한다든지 배제를 맞습니다.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좀 그게 좀 바뀐 것 같다기도 하고요. 박영선 전 장관이 거론되는데 뭐 명확한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저에 대한 당부 여부, 대선 패배 책임을 지는 당대표가 왜 나오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서울시장의 이길 카드 예. 이것을 준비하고 없으면 본인들이 출마 결단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무도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 민주당이 서울시장을 사실상 포기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참담한 분위기에서 제가 어렵지만 나라도 온몸을 던져 불쏘시개가 돼보겠다고 나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그런 충정을 이해해주고 송영길을 경선에서 이기면 오세훈을 이길 큰 경쟁력이 나올 텐데 왜 그렇게 송영길을 가지고 공격하는가? 이거는 일반 국민들이 봐도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을까요? 네. 혹시 어젠가요? 청와대에서 박영선 예, 전 만났습니다. 장관님 물어봤습니까? 출마 의사가 있다 이런 거를. 뭐 그런 거 물어볼까? 눈빛은 어떻습니까? 눈빛. 출마의 눈빛. 저는 우리 박영선 전 장관님이 중소벤처기업 장관을 너무 잘했어요. 예. 정말 이 신생 부서에 가서 추진력 있게 뭐 풍림 파마텍 가지고 그 DSL 주사기도 격려해서 나중에 우리가 파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가져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을 우리가 보궐선거에 그냥 강권하다시피 모셔가지고 잘 못한 저희들이 책임도 있거든요. 당시 대표를 하셨죠? 그때는 제가 대표 이낙연 죄송합니다. 대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때 사실 당이 그 중소기업 장관 잘하고 계신 분을 네. 그냥 모셔다가 잘 못한 그런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결국 지금은 우리 송 대표님은 너 왜 내한테 이러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각에서는 개파 갈등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께서 이재명 전 후보의 정치 복귀를 반대하는 선제 타격의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하셨어요. 이 보궐선거 이런 거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송영길 당대표가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나오지 말아라 그러면
대선 패배는 후보가 책임이 더 크죠, 대표보다. 뭐 1번으로 책임은 본인 후보 그렇죠. 책임이죠. 그러니까 예. 그런 논리로 가면 아하. 연결되기 때문에 그 대선 패배의 책임은 다 느낀다. 후보도 그걸 인정했고 저도 인정해서 사표 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책임을 지는 방식을 네. 지방선거가 지금 패배가 눈앞에 보이는데 조조군사가 몰려오는데 장판교에서 100만 대군과 맞서는 장비 같은 장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유비와 백성들이 지금 피해가서 조조군대가 몰려오는데 그 장판교를 지킬 장수가 필요하다고 당원들이 요청하고 있는데 그 장판교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책임지는 것이냐. 그 장판교 앞에서 목숨을 걸고 창을 들고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서 있는 장비가 필요할 때냐. 장비다 우리 송 대표님. 저는 예. 이재명 후보도 같이. 어떤 형태를 참여해야 되고 송영길도 나서서 서울시장을 이기지 못하면 경기도도 어렵습니다. 인천시장 어렵습니다. 수도권 무너지면 우리는 완전히 호남당으로 위축되고 차기 정권 창출도 기약이 없어지는 절대절명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서울이라도 해야 저는 윤석열 정부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윤석열 당선인께서 하나로 되는 대한민국 통합을 약속했습니다만 네. 0.73%로 이긴 이 소수 정당, 국회 정당을 갖는 집권당이 어떻게 국민을 통합합니까? 그래도 서울, 경기 여기라도 민주당이 지방 정부를 맡아야 마음 둘 곳이 없는 국민들, 아하. 47.8% 국민들이 텔레비도 보기 싫소, 밥도 안 넘어가요. 아직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식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텔레비가 보기 싫은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퇴임해서 양산으로 돌아가시고 아침마다 윤석열 대통령 뉴스가 나올 때 그 국민의 절반이 다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에너지가 어떻게 하나로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도 지방정부는 민주당이 맞는 것이 네. 국민 토감이나 견제 균형에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 이재명 상임 고문의 역할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당연히 건가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재명 개인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1,600만 표는 단순히 이재명이 좋아서만 찍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도 있지만 이 검찰공화국의 후퇴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많은 양식 있는 시민들이 이재명 호불호를 넘어서 네. 힘을 모아준 겁니다. 이 힘을 모아준 힘은 이재명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네. 우리 모든 민주진영의 공적 정치적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이재명 후보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을 매개로 모아진 거니까. 이것을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사용해라는 것이 나는 국민과 당원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 호불호를 말할 수는 있지만 네. 저는 우리 당원과 지지자 요구는 송영길이든 이재명이든 다 나서서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헌신해 달라라는 것이 저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당권 도전 아니면 보궐선거 출마. 그 문제는 지금 논의할 당국이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뭐 제가 오늘 서울시장 그러니까요. 후보 되냐 마냐의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이거를 보고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댓글창에 뭐 많은 분들이 글들을 주고 계십니다. 뭐 그냥 댓글창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송영길을 서울시장으로 뭐 이런 글들도 많고요. 경선하라라는 말들도 상당히 많고요.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지자 같기도 하고요. 또 국민들 같기도 하고요. 자, 이 질문도 한번 드려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이 출마 결정을 할 때 특히 이제 우리 민주주의 4.0 모임 분들의 국회의원들하고는 소통은 많이 안 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부분이 좀 문제 아니었나 이런 질문은 어떻게 답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는 소통을 다 언론을 통해 보면 다 이해되는 거고요. 제가 어제 우상호 의원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정말 40년 친구인 두 동생. 분이 되게 친한데 이번에 좀 서운해지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사전에 예. 상의 못한 거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했고요. 아하. 우상호 의원님도 잘 이해를 했고 잘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건 우리 당내 사정이고 우리 서울 시민을 위해서 왜 송영길이 서울시장이 되려는 거냐.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준비를 이야기해요. 제가 클래스가 다른 걸 보여주겠다 그래서 1호 공약으로 유엔 제5본부를 유치하겠다. 용산을 비롯해서 후보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예.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윤석열 체제하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네. 또 북의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되면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아주 격화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불안해지고 투자자가 불안해지고 주가가 하락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으니까요. 서울 시민이 불안해집니다. 예. 불바다론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드를 배치할 것이 아니라 사드 배치가 1조 5천억인데 그 반값 8천억만 투입하면 제대로 된 유엔 제5본부를 서울에 유엔 유치하면 본부를 서울에 유치한다. 서울이 안전한 아하. 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이 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이 네. 될 뿐만 아니라 2만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우리 서울의 자녀들, 수도권의 자녀들이 국제기구에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고 마이스 산업이 발전하고 서울이 세종시와 경쟁하는 도시가 아니라 동경, 파리, 런던, 북경과 경쟁하는 글로벌 중심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네. 저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세계 녹색기구금 본부를 야당 시작이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협력해서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네.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외교협력위원장. 엊그제 박임원 전 총장님과도 상의를 드렸습니다. 네. 제가 시장이 되면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와도 협력해서 유치에 반드시 성공해서 클래스가 다른 서울시장을 보여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거 포함해서 왜 이 송영길이 서울시장에 돼야 되는지 그 이유도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부동산 그 중개인 네. 연합회 예. 우리 서울시내 25개 지회장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네. 제가 부동산 정책, 즉 세제 완화, 공급 정책, 금융 정책에 대해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건축 문제, 음마 아파트, 구룡마을 개발 계획부터 시작해서 네. 그 중개사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수많은 정치인과 인터뷰를 해봤는데 네. 간담회를 해봤는데 송영길 의원처럼 이렇게 부동산 문제에 정통한 사람 처음 봤다. 해박한. 네. 제가 자화자찬 같습니다만 네. 그만큼 제가 인천시장 때부터 누구나지 프로젝트를 통해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나 인수위나 이 오세훈 후보가 제기하는 이런 부동산 개발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클래스가 다른 모습을 네.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실력으로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실력으로 예. 부동산을 해결하고 유엔 본부 유치하겠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 두 개 공약을 발표한 겁니다. 이것을 과연 오세훈 후보와 TV 토론에서 당당하게 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준비된 후보가 누구인가? 저는 자신 있게 송영길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당원과 서울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묵직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정말 서울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거든요. 제가 당 대표 되자마자 청와대와 많은 국회의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종부세, 양도세 완화 법안을 통과시켰잖아요. 네. 오세훈 후보가 저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 장관 한 사람도 아니고 뒤늦게 당대표가 돼서 네. 오히려 종부세 부동산을 완화시켰고 양도세를 예. 공급 정책을 강화시켜서 준비해왔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후보와 충분히 정책 경쟁으로 우위에 설 자신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곧 아마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점심 때쯤에 뭐 확정을 지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이는데 만약에 이제 경선을 한다면 또 경선상에 좀 뭐 여론 지표상으로는 많이 좀 앞서는 모양새니까요. 네. 후보로 확정이 되면 또 질문 드릴게요. 그 인천 계양을은 왜 됩니까? 네, 그때가 고민하고요. 일단 우리 도시 전문가 김진애 의원님, 네. 정봉주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님 세 분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같이 토론하면은 그 에너지가 모여서 좋은 정책들이 하나로 통합되면 네. 우리 후보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한다면 서울시도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그건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좀 워낙 시간이 없어요. 촉박하니까. 일모도원입니다. 서산에 해 걸렸는데 지금 예. 갈 길은 멀고 제가 말대로 가 쓰고 탄 거 쓰다 장 다 파합니다. 네. 이렇게 시간을 잡아먹으면 이제 누가 나와도 본선에 정말 어려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은 딱 이제 30일이 얼마 안 진짜 다음 주까지 하여튼 오늘 내일 중 결정은 나겠네요. 정말 이 지도자의 핵심은 결정 장애를 극복하는 겁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게 돼야 네. 어떤 개인이든 조직이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송영길 대표님 참 목소리가 막 절절함이 좀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밤을 새워서 추운데 어젯밤에 수백 명의 우리 당원들이 당사에서 네. 경선해라. 송영길 절대 배제 말라 외쳐준 여러분께
개혁의 딸 양심의 아들 깨어있는 시민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보내면서 저는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고 네. 이 금배지의 그 틀 속에 갇혀 민심의 흐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의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끝으로 윤호중 비대위원장한테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짧게.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네. 같이 이겨내서 민주당의 저력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나 문제에 고민하지 마시고 이 당원에 맡기고 빨리 장관 청문회, 인사청문회, 총인사청문회, 검찰 개혁안에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영길 서울시장 예비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